미네소타 대학은 막내가 로스쿨 다닐 때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과 2015년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주어진 미네소타 대학의 사진입니다. 이 강에 의해서 이쪽하고 이쪽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로스쿨은 이 근방에 있습니다. MBA하고 로스쿨은 뭐 이쪽 캠퍼스에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캠퍼스는 다리로 이건 사람이 다니는 그러한 그 다리입니다. 차가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이쪽으로 차가 다니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쪽은 사람만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미네소타 로스쿨 관련돼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월트 몬데일로 미국 부통령을 한 분입니다. 미네소타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이 한국 전쟁 당시에는 육군에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로스쿨을 1956년에 졸업하고 그 후에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연방상원으로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후보는 지명되었습니다만 본선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 후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주일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 근무 이름은 그 이름을 따서 월트 몬데일 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알란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축구 선수입니다. 미식 축구 선수고 1967년에 로테르담 대학 정치학 학사를 땄고 그 후에 67년부터 81년 사이에 프로풋볼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이 사람은 디펜스 쪽인데요. 수비 쪽인데 미네소타 바이킹하고 시카고 베어스에서 활약했는데 미식 축구의 홀 오브 페임에도 들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축구 선수입니다. 81년에 이 사람이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미네소타 로스쿨을 다녀서 1978년에 졸업하고 로펌 변호사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후에 미네소타 대법원 판사로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다시피 2018년에 메달 오브 프리덤 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소개하는 이유는 이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동선수를 하다가도 이와 같이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대법원 판사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운동선수는 운동만 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면은 뭐 별다른 할 일이 없죠.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 같으면은 뭐 감독을 하든지 뭐 구단주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경우에 운동을 그만두면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치학 학사를 로테르담 대학에서 땄습니다만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대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 운동선수 아닌 일반 학생들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도 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를 그만두더라도 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도 운동에 뭐 미식축구의 홀 오브 페임에 들었다 하면 막 굉장히 유명한 잘하는 선수였는데 또 이와 같이 이 미국 시스템에서는 이 사람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법원 판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하고 좀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겁니다. 미네소타 로스쿨은 2012년하고 2015년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코프만 메모리얼 유니온이라는데 뭐 어느 단과대학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벼가 아니고 이것이 밀이겠죠. 밀이 있는 것이 보이고요. 꽃들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2012년 그 방문했을 때 학교 안을 가로지르는 전철을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학교 안입니다. 학교 안으로 통과하는 그런 전철을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아까 본 달입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달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쿨과 MBA 이 건물이 있는데 이쪽 캠퍼스로 올라가면은 다리를 건너서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네소타라는 지역이 겨울에는 엄청 춥거든요. 영하 한 40도, 50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캠퍼스를 이동해서 할 경우에 굉장히 추우니까 이 안쪽에 난방 장치를 난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을 통과해서 갈 수가 있겠죠. 여름에는 뭐 그냥 이 길로 가면 됩니다.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이 안쪽 난방이 된 안쪽을 통과해서 이 캠퍼스에서 이쪽 캠퍼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캠퍼스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15년도 막내가 졸업할 때는 물론 못 갔습니다만 5월달이기 때문에 그 후에 방학 동안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 대학의 약대 미네소타 대학 약대의 교수와 연구 협의체가 같습니다. 내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나노입자를 이 의학 분야에 이용하는 MRI나 또는 발열요법, 그래서 암 치료를 위한 발열요법 이런 데 이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미네소타 대학의 약대 교수 중 한 분이 비슷한 분야를 하고 있어서 연구를 같이 할 수 없을까 해서 연구 협의차 같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2015년 여름에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이 학교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전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가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이 전철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학교 안을 전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론 약대 교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물리학과 건물에도 가보았습니다. 물리학 건물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철로 만든 남녀 동상이 있습니다. 남자 동상이고 여자 동상이고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 건물 안쪽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남자 동상과 여자 동상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물리학과 건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남녀 동상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약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약대 건물에 찾아가서 이번 연구실이고요. 닥터 파니암이라는 분입니다. 자, 다음에는 와시우 의과대학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와시우 의과대학에는 2008년부터 2009년 1년 동안 이 방문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 과대학의 심장내과 교수 분이 이 MRI에 응용하는 나노입자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1년 동안 방문 교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학에 우리 아들이 그 당시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 대학을 방문 교수로 가는 대학으로 택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대학은 4번 방문했습니다. 2008년 이외에 방문 교수 기간 이외에 3번을 더 방문을 했었는데요. 2006년에는 입학식에 참석했죠. 그래서 방학 동안이니까 입학식에 참석했고, 그리고 2007년에 방문했고요. 방문 교수를 1년 하고 난 후에 다시 2010년에 한 번 더 이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와시우 의과대학하고 이 병원 이 지역입니다. 이 와시우 통상 와시우라고 부릅니다만은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센트루이스라고 해서 줄여서 와시우라고 그래요. 와시우 본대학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의과대학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파레스트 파크라 해가지고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굉장히 넓습니다. 1908년인가 만국 박람회를 열어서 했고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도 한 7, 8배는 더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사용한 아파트가 그 병원 근방에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관련된 과대학 연구소가 여기 있습니다. 주로 내가 이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2006년에는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과대학 입학 하러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방학이니까 같이 따라가서 그 대학들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고대학 내에 들어가 보면은 이 와시우 대학에서 관련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사진이 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와시우 관련 노벨 수상자가 총 23명입니다. 그 중에 생리의학상이 17명이고 화학이 4명, 물리학이 1명, 그리고 경제학이 1명 있습니다. 대부분 생리의학상이 참 많은데요. 전부 다 이거는 의과대학 관련 의과대학 교수들이 또는 졸업생이 받은 그러한 노벨 생리학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와시우라는 대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실제로 이 미국의 학부 랭킹이 19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특히 의과대학 랭킹이 내가 2008년도 갔을 때는 3위였습니다. 미국 의과대학 3위고 현재는 랭킹이 6위라고 합니다.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이 와시우라는 이 대학이 이 한국인한테 생소한데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상당히 랭킹이 높은 대학입니다. 뭐 그 이유가 이 와시우 대학이 이 유태인들이 상당히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펀드가 많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유명한 교수들이 많아서 이 학부 랭킹도 높고 고대학도 이런 식으로 랭킹이 상당히 높은 그런 대학에 속합니다. 이 사람은 1947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콜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대학 병원 건물입니다. 이 병원 이름이 반스 주이시입니다. 반스 주이스 하스피털인데 이름에서 보다시피 주이시가 들어갔습니다. 유태인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학교 자체가 또 병원 자체가 유태인 재정적인 어떤 후원이 굉장히
이 많은 그러한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과대학입니다. 의과대학이고 이쪽이 뭐 병원이고 그렇습니다. 의과대학 안에 이 강의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의과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물입니다. 오른쪽은 반스 주이시 하스피털이고요. 병원 안으로 천천히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 안의 라비고요. 그다음에 복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와시우 본대학입니다. 이건 도서관입니다. 이건 2007년도가 찍었습니다. 2006년이 아니고 2007년도에 한 번 더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와시우 본대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고풍스러운 스타일로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정문입니다. 정문인데 건물 자체가 옛날 중시의 성같이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정문 밖에 있는 길입니다. 이 나무들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일렬로 정렬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이 길입니다. 이 정문에서 안쪽을 본 건물을 볼 수 있어요. 그 사진입니다. 이 정문이죠. 그래서 앞에 사진은 정문에서 안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댄포르스 캠퍼스라서 본 와시우 대학의 이 본대학 건물입니다. 의과대학이 아니고 본대학 건물을 이 정문 앞에 이러한 마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물리학과 건물입니다. 2009년도 1월 12일이니까 내가 방문 교수로 있을 때입니다. 이 방문 교수로 있으면서 인도 포스닥이 합성한 나노 입자를 물리학과에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과에도 자주 왔었습니다. 이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도서관입니다. 온린 도서관이라서 이름이 온린이라는 사람이 기장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공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이고 이 학생 식당, 학생 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식당도 있고 했어요. 이 정문에서 이 숲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던 책상이 여기 있는 곳이고요. 이쪽에 건물 안에 있는 합성실, 뭐 이런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와슈 물리학과에 있는 테크니션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주면은 이 사람들이 측정을 해서 나한테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스주이시 하스피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한 번 더 갔었는데요. 내가 2008년도 3월부터 2009년도 2월까지 그게 방문 연수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 1년 반 후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찾아가서 이 고렉 란자라는 이분이 이제 과대학 심장내과 교수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한 분입니다. 이거는 세미나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포레스트 파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파크의 한 7, 8배 되니까 굉장히 넓은 그러한 공원인데 가을 풍경을 찍은 사진을 몇 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이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파크에서 반스 주이시 하스피털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는 내가 2012년에 방문 교수로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은 이 조지 워싱턴 대학 양성학과 전문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거할 집이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들이 있는 곳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의 방문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타운 대학의 이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은 이쪽에 있고요. 우리 아들 집은 이쪽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 대학을 가려면은 전철을 타고 가야 됩니다. 전철을 타고 가가지고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조지타운 대학이 이 면적이 넓은 그러한 대학이 아니에요. 좀 면적이 좁은 대학이라서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자동차를 가져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전철을 타고 여기 라슬린역에 내려서 이 셔틀 조지타운 대학의 셔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또는 라슬린역에 내려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으면 가기 때문에 걸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철을 타면은 대략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철을 기다려야 되고 저 러슬린역에 내려가지고 이 셔틀버스를 또 기다려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1시간 가까이 이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 조지타운 대학 주위 이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라슬린 전철역입니다. 여기서부터 내려가지고 걸어가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 다리를 프랜시스 스캇 키 메모리얼 브릿지를 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포터맥 강입니다.
학교는 상당히 컴팩트한 캠퍼스예요. 그래서 의과대학도 이 학교 안에 있고 병원도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과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이 여기 있고요. 이쪽 의과대학하고 병원이고요. 이게 이 학교 자체가 제슈it 학교니까 신부들이 교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 무덤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본관이고요. 이 대학이 또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동미식 축구장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학교 안에 있는데 음식이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테리아의 주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라슬린역에 내려가지고 이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이 학교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셔틀을 타고 라슬린역에 내려가지고 전철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실험실 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 9월 20일 날 이 다리 포토맥 강 이 다리에서 학교를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앞에서 봤다시피 포토맥 보트 클럽 선착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착장으로 보입니다. 이 보트들이 있고요. 이게 물리학과 건물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내가 그 갔을 때 새로 지은 건물로 물리학과 교수들의 연구실을 옮기고 있었어요. 일부는 옮기고 일부는 옛날 건물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물리학과 건물이고 화학과하고 다른 과학 계통의 학과도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물리학과 건물 아닌데 보다시피 이 난간에도 물리 공식들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죠.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리면은 이쪽에 이, 뒤쪽에 축구장 근방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셔틀버스 정류장. 이게 물리학과 건물입니다. 그래서 옮기기 전 건물입니다. 이 학교가 제수잇 학교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학교에 재직한 신부들의 무덤이 이런 식으로 학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축구 경기장입니다. 물리학과 건물이고요. 카페테리아가 이 근방에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의 무덤이 보입니다. 이 본관 건물입니다. 본관 건물이 미국에 가보면 대충 대부분의 대학들이 본관 건물이 사실 중시의 풍으로 지은 곳이 꽤 많습니다. 아까 와시유 대학도 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 학교도 조이타운 대학도 상당히 고풍스럽게 옛날 중시의 스타일로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세 성같이 보입니다. 여기 물리학과 건물입니다.
이게 학생 회관 정도 됩니다. 축구장이 보이고요. 자, 이거는 조지타운 법대입니다. 조지타운 법대는 이 캠퍼스가 다릅니다. 다른 캠퍼스의 시내 쪽에 있는 캠퍼스입니다. 이 조지타운 법대고요. 자, 이 물리학과 건물이고요. 실험실 안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 안에 있는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학생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물리학과 건물이고요. 이 물리학과 건물입니다. 학생회관, 카페테리아 음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은 꽤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꽤 비쌌습니다. 이 정도부터 한 15불에서 20불 정도 됩니다. 다음엔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이건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자연대 부학장으로 있을 때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자료 조사차 이 브라운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을 의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 미시간 호수고요. 그래서 미시간 호수가 얼어 있습니다. 네. 의과대학은 이거는 이제 이 본교고요. 의과대학은 시내에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에 있고 노스웨스턴은 이 노스웨스턴 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방문한 차에 이 극좋은 물리 실험실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내 미국에서 한 전공이 극좋은 물리 실험이니까 그 대학에 있는 이 실험실에 어떤 장치들이 있는가 해서 구경을 가봤습니다. 이 사람 유청종 박사로 내가 시카고에 있는 동안 상당히 도움을 준 분이고요. 그래서 연구실에 대학원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시내에 있는 스피디스 학장입니다. 학장이고 의과대학 학장님이고 이거는 학장님 비서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얻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내가 방문한 지역에 있는 그러한 대학을 그냥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내하고 연관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유명한 대학들이니까 그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구경을 간 겁니다. 하버드 대학은 이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2002년, 2005년, 2008년. 이 브라운 대학에 갔다가 브라운 대학 조금 더 가면 보스턴이 있기 때문에 보스턴에 갔을 때 하버드 대학을 이런 식으로 세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 우리 아들이 이제 브라운 대학 입학을 갔을 때 보스턴을 거쳐서 갔으니까 그래서 보스턴까지 갔으니까 그 하버드를 한 구경한 겁니다. 이건 2005년도 브라운 대학을
방문했을 때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를 구경했습니다. 이거는 펌프인데 옛날 설명을 들었을 때 알았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되어 있는 이유를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교정 안에 이런 펌프가 옛날식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버드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스퀘어 주위에 뭐 서점도 많고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많습니다. 전철도 가까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하버드 대학에 관련된 그러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점들과 이런 편의시설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08년도 앞에까지는 2005년도에 방문한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부터는 2008년도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메모리얼 홀입니다. 이건 사이언스 센터입니다. 또 사이언스 센터고요. 이 분수가 물을 뿜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 메모리얼 처치 하버드라서 하버드로 이제 교회 건물입니다. 여기 하버드가 뭐 언제 지어졌고 언제 또 다시 또 무너져서 다시 또 언제 지었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MIT는 뭐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MIT는 이 보스턴에 있는 이 오래된 대학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건물 자체가 아주 현대식이고 앞에 봤다시피 하버드나 브라운 대학 이런 대학들은 이 건물이 오래됐고 또 층수도 낮고 그리고 주위에 주택들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고 이런 스타일인데 MIT 캠퍼스는 건물들이 전부 다 현대식입니다.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도 아주 현대식이고 아주 정리가 이 구획 정리가 잘 돼가지고 깔끔하게 보이는 그러한 캠퍼스입니다.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버클리 갔을 때 가까이 있으니까 그 스탠포드를 한번 구경해 보자 해서 간 겁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입구에 야자수들이 쭉 늘어서 있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자수들이 일렬로 정리되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 스탠포드도 뭐 높은 건물은 없습니다. 그냥 이 낮은 층 건물들이 쭉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좀 낮은 층 건물들이 넓은 영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리노이 대학 UIUC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막내가 이 대학에 조금 다니다가 버클리로 가서 버클리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이 학교 다닐 때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대학도 이 과학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보다시피 이 노벨 물리학상이 이 수상자 9명이고요. 화학상 5명, 생리학 9명, 경제학상 3명. 그래서 총 25명이 이 노벨상을 받은 그러한 대학입니다. 그 중에 졸업생이 11명이고 교수와 14명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물리학의 존 바딘이라는 사람이 물리학상을 2회 수상했습니다. 1956년과 1972년 두 번 수상했어요. 이와 같이 물리학상을 2번 수상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큐리 부인이 노벨상을 2번 받았습니다만 물리학상 1번, 화학상 1번 이런 식으로 2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존 바디는 물리학상만 2번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어바나 샴페인 학부 랭킹은 48위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상당히 물리학과 경우에 공대 자체가 워낙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대 대학원이 10위권 안에 드는 그러한 학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도 랭킹 9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QS 랭킹에는 19위로 굉장히 우수한 과학 관련 분야가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속합니다. 이 잔디가 있고 이 학생회관입니다. 이게 학생회관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 북스토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던 이 건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좀 뒤쪽으로 와서 찍었습니다. 이 북스토어가 있죠. 그런데 이 북스토어 2층에 총장 집무실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본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북스토어 2층에 총장 집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소통을 위해서 하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2층 건물의 2층에 총장 집무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리노이 지역 자체가 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 곳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일리노이주 자체가 농업 분야에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농대도 꽤 유명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넓은 온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기숙사 건물입니다. 2008년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다음엔 난가주 대학 USC 대학에서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난가주 대학은 LA에 갔을 때 일부러 그곳에 방문한, 물론 이때도 이제 이 USC의 이 약학대학의 교수와 연구협의차 갔었습니다. 그런데
약학대학은 다른 캠퍼스에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만나고 오는 길에 이 대학에 들러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넓은 캠퍼스 안에입니다. 아마 뒤에 사진이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축구장까지 가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USC는 이 총장이 이 스티븐 샘플이라는 총장입니다. 이분은 이 뉴욕 주립대학 총장으로 있을 시절에 내가 박사학위 졸업식에서 박사학위 일을 받을 때 악수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뉴욕 주립대학을 꽤 연구를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USC 대학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주립대학 총장으로 82년에서 91년 사이에 9년 동안 있었고 USC 총장으로 19년 동안 역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장만 28년 동안 총장만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총장으로 있을 때에 이 USC를 상당히 그 랭킹을 갖다 높였어요. 그래서 USC 랭킹이 20몇이 됩니다. 미국 대학 안에서. 그래서 이분의 공로라고 합니다. USC 그 캠퍼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영화 촬영장으로 참 많이 이용했습니다. 한 10몇 년 전인가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라고 뭐 옛날에 우리 이 나라 TV 드라마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희가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을 하버드에서 못하고 그래서 이 USC 와가지고 이 캠퍼스에서 그 드라마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자체가 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돈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자, 이 축구장입니다. 이 USC의 그 심볼이 트로이잔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 축구 경기할 때도 트로이잔 축구팀도 트로이잔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름이. 다음에 UC 샌디에고는 샌디에고 갔을 때 찍은 사진 몇 장이 있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아마 물리학과 건물인 것 같습니다. 캠퍼스 자체가 바다 근처에 있어 가지고 꽤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거는 UC 샌디에고 대학병원입니다. 아들이 이 펠로우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몇 번 갔었는데 사진을 찍은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찾아봐도. 다음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이 대학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보이길래 도로변에 학교가 보이기 때문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특이한 것은 보다시피 이 조형물이 상당히 특이하죠. 기울어진 이 막대를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으로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길가에 자동차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눈에 띄어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피츠버그 대학도 마찬가지로 맨 피츠버그에 있으니까요. 카네기 멜론도 피츠버그 근무가 있기 때문에 이도 자동차로 타고 가다 보니까 대학이 보여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찍은 겁니다. 피츠버그 대학은 꽤 오래된 학교입니다. 1787년도에 설립된 학교로 상당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로 자동차가 가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은 뉴욕 주립대학 스토니브룩. 여기도 연구협의차 갔었었는데 이 사진은 몇 장 찍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엔트런스에 스토니 브룩이라는 팻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니 브룩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만 이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좀 특이한 형태의 이 건물입니다. 이건 캔서 센터 고대학에 속해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여기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UCLA네요. UCLA는 게리 윌리엄스라는 분을 만나러 2011년에 방문했었습니다. 게리 윌리엄스라는 분은 극초온 실험 분야에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국에서 극초온 실험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박사학위 과정 동안 극초온 실험을 했기 때문에 LA 가는 길에 이분을 연락해서 이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입니다. UCLA는 특이한 점이 이 안쪽에는 차가 몬드가 차가 몇 대 있습니다. 공사하는 차들이고요. 일단 캠퍼스 들어가면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이 동서남북 모든 지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입구에는 일단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건물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건물 쪽으로, 그러니까 주차장 가까이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건물 가까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가면 됩니다. 이건 물리학과 건물입니다. 물리학 건물 안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의과대학과 병원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도 병원 관련 건물로 보입니다. 역시 LA니까 캠퍼스 안에 야자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 바깥 길인 것 같습니다.
칼텍은 LA 방문할 때 그 근방에 칼텍이 있으니까 그래서 칼텍을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칼텍은 뭐 노벨상을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많이 배출한 그런 대학이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신입생 수가 1년에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부생 합쳐봐야 기껏해야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 정예, 물론 대학원은 학생들이 많습니다만 학부는 한 해 뽑는 숫자가 뭐 240, 5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바이오로지컬 사이언스 건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내가 조지타운대 방문여수로 있을 때 이 워싱턴 DC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학교 근처에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도 볼 겸 해서 이 대학을 갔었습니다. 꽤 넓은 캠퍼스를 가진 대학입니다. 이 본관 건물입니다. 이 본관 건물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미국 최대 성당입니다. 가톨릭 대학에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 왼쪽에 탑이 보이고요. 이건 중앙 쪽이고요. 그래서 왼쪽 탑, 이거 중앙 쪽이고, 이거 왼쪽입니까? 왼쪽 탑이고, 오른쪽 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당 안쪽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성당 중에 최대의 성당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보스턴 버클리 음대입니다. 이거는 2002년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스턴에서 뭐 들어본 학교 간판이 있어가지고 찍은 겁니다. 이 건물입니다. 버클리 음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하나가 이 버클리 음대의 학교입니다. 잘 알다시피 뭐 가수 사이가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트루이스 대학교는 내가 센트루이스에 방문교수로 있을 때 방문교수로 있기 전입니다. 이거 2007년도니까 이 센트루이스를 방문했을 때 2007년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도로변에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건 인문대학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 센트루이스 대학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만, 이 센트루이스에 있는 대성당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성당입니다. 다음에 미네소타 갔을 때 방문한 몇 개 대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인트 캐터린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가톨릭 대학이고 여자 대학이었는데 근래에는 남자들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교 안에 성당도 있습니다. 학교 식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당 안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성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러비입니다. 그리고 이 미네소타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대학 시내에 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 러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네소타 시내, 미네아폴리스 시내에 있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빌 게이츠가 여기 강연 왔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팻말을 2005년도에 왔다 합니다. 2005년도 10월 20일 날 와서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워싱턴 대학교는 시애틀에 있는 대학입니다. 2017년도 여행을 왔을 때 찾아가서 그 학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강가에 있습니다. 강인지 바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만 이런 물이 있고요. 이 분수를 중심으로 대학들이 있고 꽤 대학이 넓습니다. 식당 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앙에 있는 분수죠. 아까 봤다시피 이 분수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주위의 사진을 다음에는 UC 얼바인 대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실제로 이 UC 얼바인 대학은 2011년하고 2015년 이 대학에 있는 약대 교수와 연구협의차 두 번이나 갔었는데 찾아보니까 사진을 찍은 게 없어요. 이 두 번이나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찍은 게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리 찾아도 찍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것은 이 약대 그 교수님한테 갔었는데 좀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교수님들 연구실은 각자가 따로 있는데 실험실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님의 이 실험실이 그리고 학생들이 전부 다 큰 방에 같이
있다는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러면 학생들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좋고 그리고 또 이런 실험 기자재 공유도 좋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 찍은 사진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그때 드론을 하나 사가지고 이 학교에 가는 길에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좀 허벌판입니다. 학교 자체가 굉장히 넓은 물론 이 건물이 있는 곳은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외곽으로 가면 꽤 이러한 이 넓은 이러한 공간이 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 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서는 이 캠퍼스가 이 좋고 나쁨 이 큰 의미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유명한 교수들의 이 강의가 학생들이 언제나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학이라는 그런 역할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캠퍼스라는 그런 의미도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캠퍼스 없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대학이 이 캠퍼스가 없고 학생들의 수업도 좀 인터넷으로 하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그 대학에 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이 하버드에 합격한 학생이 하버드에 가지 않고 그 대학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그 뉴스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학은 캠퍼스 없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만 제가 갑자기 그 대학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 캠퍼스가 뭐 아름답고 좋고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 사이에 대학에 재직하면서 주로 미국에 다녔으니까요. 미국에 쭉 다녀오면서 이 찍은 캠퍼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